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쓰라린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형제자매가 평생 서로의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끈끈해지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형제자매란 어릴 때만 필요한 존재였구나.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아름다운 형제애를 유지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왜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무의미해지는지 냉혹한 현실을 3가지 관점에서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이 사연은 올해 77세이신 김민수님의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2살 위 누나가 있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나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을 함께 견뎠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 우리 가족은 남들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벌어오시는 돈이 일정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품을 팔아 겨우 쌀을 구해오시곤 했죠. 어린 시절 우리는 정말 각별했어요. 하나뿐인 누더기 이불을 나누어 덮고 고구마 한 개도 반씩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친구들과는 뭘 했는지, 서로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을 만큼 가까웠어요. 10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누나가 시집 가기 전까지는 무슨 고민이든 서로에게 먼저 이야기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해결했거든요. 누나가 공장에서 일할 때는 제가 새벽에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저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누나가 더 기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모든 걸 바꿔놓더군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 만날 시간도 이야기할 거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나는 누나대로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저는 저대로 사업을 일구느라 바빴거든요. 30대, 40대에는 그래도 명절이면 만났어요. 아이들도 있으니까 사촌끼리 놀게 하려고 일부러 모이기도 했고, 부모님 생신이나 기일 때는 어김없이 함께 했죠. 하지만 그때도 예전 같은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어요. 각자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거든요. 50대가 넘어가니 진짜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본인들 생활이 바빠지니까 굳이 자주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찾은 후 누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누나,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서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한번 와줄 수 있을까? 누나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 걱정되긴 하는데. 나도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프고. 또 막내 손자가 감기 걸려서 며느리가 봐달라고 하고. 병원에 간병인 있잖아. 간병인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그 순간 정말 허무했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누나에게 저는 손자의 감기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던 거예요. 며칠 후 누나가 과일 한 상자 들고 병문안을 왔어요. 동생아, 미안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많이 나아 보이네. 다행이다. 겉으로는 누나 괜찮아. 이해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일주일 만에 상태가 호전됐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정말 각자의 길을 걷고 있구나. 위급할 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을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 전 한 사회학자의 연구 결과를 신문에서 봤는데 형제자매 관계는 결혼과 함께 급격히 약화되며 특히 60대 이후에는 연락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또한 노년학을 전공하는 한 교수는 형제자매는 공통의 어린 시절 경험은 공유하지만 성인이 된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걷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추억만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옛날에 함께 컸던 사람 정도로 남게 된 겁니다. 지금 누나와 저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아요.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병원 잘 다녀? 이 정도의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요. 어릴 때 그렇게 가까웠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비교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제 동네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인데 올해 74세이고 3살 터울 여동생이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평생을 살아봐도 동생 앞에서 편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0년이 넘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비교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교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우리가 1940년대 말에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어요. 그때는 딸이라고 차별받던 시대였는데 그나마 둘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며 자랐죠. 하지만 비교는 어릴 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른들이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언니는 공부를 못하는데 동생은 영리하네. 동생이 더 예쁘고 말도 잘해. 언니는 왜 이렇게 덤벙거리니?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니 했는데 그게 평생을 따라다닐 줄은 몰랐어요. 결혼에서도 비교는 계속됐어요. 20대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이분은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과 결혼했죠. 친척 모임에 가면 항상 동생은 서울 살아서 좋겠다. 공무원 남편 둬서 부럽다. 언니는 시골이라 힘들겠다. 이런 얘기만 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동생은 언니, 시골이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어서 좋잖아라고. 겸손한 척했지만 표정에서는 우쭐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30대, 40대에는 자녀 경쟁이었어요. 자식들이 클 때는 더 심했어요. 동생 큰아들은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에 진학했고, 이분 아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동생 딸은 의사와 결혼했는데, 이분 딸은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요. 가족 모임 때마다 동생은 언니, 그래도 우리 애들 다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자식들이 더 잘된 걸 자랑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는 우리 애 대학 어디 갔다, 어떤 직업 가졌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동생한테는 더더욱 말하기 어려웠어요.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안 말하면 또 뭔가 숨기는 것 같고, 50대, 60대에는 손자, 손녀 자랑이더라고요. 나이가 더 들어서도 경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손자, 손녀들 차례였죠. 동생 손자는 영어를 잘한다. 손녀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 끝이 없는 비교였어요. 저희 손자, 손녀들도 나름 잘 자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어 정말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런데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 그래도 형부가 농지는 많이 남겨놨잖아. 우리는 연금밖에 없어서 걱정이야. 남편 49제도 끝나기 전에 들은 말이 그거였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이 남긴 재산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분은 혼자 시골에서 살고 있고 동생은 서울에서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면 언니는 시골 공기 좋은 데서 사니까 건강하겠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자기가 도시에서 편리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을 때도 병원비 많이 나왔지. 그래도 농지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하더라고요. 7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저를 은근히 깔보는 느낌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형편이 비슷해야 형제자매끼리 잘 지낼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잘 살면 질투가 생기고 못 살면 무시당해요. 또 다른 분은 나이 들면 자매는 시기, 질투뿐이에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자기는 보통 사람 아니라고 허세에 가득 찬 말투로 상처를 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한테는 축하해, 정말 잘 됐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가 잘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요? 어릴 때부터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서 평생 비교당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이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 조급해지고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잔인한 현실이에요. 이번에는 제 이웃에 사시는 할아버지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79세이신데 4살 아래 남동생이 있어요. 80년 가까이 살면서 동생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하고 잘 될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해요. 어릴 때부터 형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저는 1945년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말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겪으며 자랐어요. 그때부터 항상 형이니까 참아라,
형이니까 양보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죠.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 동생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요. 동생이 학교에 가려면 형이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했고, 동생이 결혼할 때도 형이 혼수 비용을 마련해 줘야 했어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20대에는 동생 대학 등록금을 대줬고, 30대에는 동생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밑천을 마련해 줬어요. 40대에는 동생 집 살 때 목돈을 빌려줬고, 50대에는 동생 아들 결혼 비용까지 도와줬다고 해요. 평생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어땠을까요?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는 40대에 사업이 망해서 큰 빚을 지게 됐을 때 이미 안정된 공무원이 된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형, 미안해. 나도 애들 교육비로 바빴어. 그리고 집도 사야 하고. 형은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때 정말 허탈했다고 해요. 동생을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희생했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구나. 더 충격적인 일은 10년 전에 있었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한 달 동안 입원했거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살아서 자주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연락했어요. 야, 내가 쓰러졌다.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아이고, 형 큰일 났네. 근데 나도 요즘 당뇨 때문에 몸이 안 좋았어. 그리고 며느리가 둘째 아기 봐달라고 하고. 병원에 간병인 있잖아. 간병인이 잘 돌봐줄 거야. 70년을 함께 살아온 형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간병인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멀리 사는 큰아들이 휴가를 내서 와서 간병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퇴원한 다음 주에 동생이 과일 한 상자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미안해. 그때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다 나았다니 다행이야. 형은 워낙 체력이 좋아서 금방 회복될 줄 알았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았어요. 반대로 그 할아버지가 동생을 도와준 적은 수없이 많아요. 동생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도와줬고, 동생이 집 살 때도 목돈을 빌려줬어요. 동생 며느리 출산할 때도 병원비 대줬고, 심지어 손자 돌잔치 비용까지 보탰다고 해요. 그런데 동생은 그런 걸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형이니까 해주는 거 아니야? 몇 년 전에는 동생 손자가 유학 간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미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통장을 털어서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 아직도 안 갚았어요. 갚을 생각도 없는 것 같고요. 가끔 형,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하지만 이제 둘 다 80 가까운 나이인데 언제 갚겠어요? 작년에 동생이 자식들에게 본인 험담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가 가장 화가 났다고 해요. 너희 큰아버지 진짜 까다로워. 맨날 건강 챙기라고 전화하고 늙으니까 더 신경질적이야. 그냥 안부 인사만 받고 빨리 끊어. 제가 언제 까다롭게 굴었나요? 동생 걱정되어서 요즘 몸은 어때? 병원은 잘 다녀? 이런 말 한 게 까다로운 거였나요? 그 순간 정말 허무했다고 해요. 80년을 살아오면서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결국 자식들한테는
까다로운 큰아버지로 기억되는구나.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돈 많아야 모이고 돈 없고 아프면 흩어져요. 또 다른 지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 뒤에는 무책임함만 있어요. 친구는 도움받으면 고마워하고 갚으려 하는데 형제자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대부분 일방적인 희생과 무책임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동생과 거의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라고요. 만나면 서로 어색하고 예전 같은 정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형제자매의 가장 잔인한 현실이에요. 가족이니까 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형 일은 형이 알아서 해야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지금까지 3가지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60대, 70대가 넘은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젊을 때는 나이 들면 가족이 더 소중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해지고 서로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70, 80이 된 마당에 뭘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어릴 때 함께 자란 사람들이지. 지금의 나를 책임져 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요.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0대, 40대 젊은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자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연락해서 안부 묻고, 명절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부모님 관련 일들을 함께 상의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이니까 도와줄 거야 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실망만 커집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나 유산 상속 문제가 생기면 형제자매의 본색이 다 드러나요. 그때 실망하지 말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은 혼자가 제일 편하고 좋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지인분은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년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도 적당한 거리 유지가 최고다라고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부정하지는 말아요. 하지만 형제자매 관계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서 부딪히지도 말고, 너무 멀어서 아예 남이 되지도 말고요. 마치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함을 나누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실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해요. 이제 와서 어릴 때 같은 끈끈한 정을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대신 이런 정도의 관계면 충분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길지 않게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 추석 같은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 때는 만나서 옛 추억을 나누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만날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 건강 문제나 돌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형제자매끼리 의논해서 해결하세요. 단,
한 사람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는 마세요. 결혼, 회갑, 장례 같은 큰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한 참석해 주세요. 하지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아플 때 달려와서 돌봐줄 거라는 기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는 기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해 줄 거라는 기대. 옛날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다는 기대. 이 나이가 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형제 자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을 챙기세요. 아프면 형제자매가 돌봐주지 않아요.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세요. 돈이 있어야 선택권도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 복지관 친구들, 취미 모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혈연 관계가 아닌 진짜 친구들이 더 든든할 수 있어요. 독서, 원예, 산책, 요가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세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도 추억은 소중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형제자매와의 모든 추억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그 시절,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 시절의 따뜻함과 순수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현재에 맞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누나와 1년에 서너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지? 이 정도요.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여요. 명절 때 만나면 어릴 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가난했는데도 행복했지. 그때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런 옛날 얘기들이요. 그런 순간에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형제자매가 소용없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나의 현재 삶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공유했던 그 시절들. 그 추억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서운하고, 가끔 부딪히고, 가끔 멀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니까요. 30대, 40대 젊은 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형제자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그냥 적당히 지내세요. 그래야 나중에 실망하지 않아요. 저처럼 70 넘어서야 깨닫지 말고 미리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고 형제자매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듣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 가정의 현실이라는 걸, 75년을 살아본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